없었다라는 거죠. 기사 보시죠. 윤영호 정치인 실명 추가 폭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윤영호 전 통일교본부장의 마지막 결심 공판이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나오는 최후 진술에서 아마도 추가적으로 실명 누구한테 얼마를 언제 줬어요?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모두 취재진이 정말 많이 몰렸었거든요. 그런데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노란 봉투를 좀 들고 오긴 했었어요. 노란 봉투를 들고 와서 여기서 쓱 A4 용지를 3장이나 꺼냈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같이 볼까요? 총재 뜻에 따라 교단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고 이번 사건도 그 연장선이지만 적법하지 못했던 점은 깊이 반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단의 꼬리 자르기, 증거인멸, 그리고 가족에 대한 위협을 보면서 교단에 헌신한 내 인생이 부정되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단이 나를 지금 꼬리 자르기로 이렇게 잘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런 실망감, 지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올 때도 살짝 비슷한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잠깐 보고 오시죠. 오늘 법정에서 어떻게 소명하셨나요? 통일교에서는 본부장님 개인이 일탈이라고 주장하는데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명을 좀 하셨나요, 법정에서? 혐의는 인정하셨나요? 네, 폭로를 할 듯 했는데 안 했어요. 임 변호사님. 왜일까요? 당연한 선택입니다. 당연한 겁니까? 그렇죠. 사실 일반적인 경우로 돌아보면요. 네. 어제 마지막 공판기일 검찰의 구형도 있고요. 내가 내 목소리로 최후의 법정의 어떤 형식, 생각을 정할 수 있는 최후 진술을 하는 자리입니다. 네. 지금 새로운 의혹을 또 추가로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지금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도의 다른 내용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나쁜 짓도 했습니다. 아하.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금품을 제공했습니다라고 하면 죄질이 더 나빠지지 네. 결코 본인에게는 지금 이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사실 법조인들의 좀 평가를 보자면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추가 진술을 하지 않겠지만 지금 사안이 워낙 특수하니까 새롭게 이런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다. 오히려 가장 집중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라고도 네. 해석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최후 진술에서 한 얘기를 보더라도 이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 드러나는 것이요. 지금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단의 지시에 따른 것을 잘못했다. 교단에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 어디까지 보더라도 양형에 참작될 만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어차피 이 민주당에 대한 그런 금품을 제시했다는 의혹은 참고인으로든 아니면 다시 본인이 뭐 피의자로든 네. 수사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밝혀도 충분하다. 어제 최후 공판은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아주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 봅니다. 본인의 형량을 생각을 했을 때 아주 합리적인 거였다. 그럼 자기가 자진해서 나 이 범죄도 사실 했는데 이것도 있고요. 내 죄가 이렇게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안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게 좀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혹 폭로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지금 나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 이렇게 쏟아지는 이런 뭐 주목 그리고 이 어떤 처벌 형량이 좀 중할 거라는 이런 예측에 대해서 박정환 교수님 나름 여권에 대한 압박용으로 나 이런 카드도 있어라고 꺼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수사가 네.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당 쪽 로비를 향해서 이제 가는데 그 수사의 수위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4년 구형 받았으면 현실적으로는 뭐 1, 2년 실형 받는 걸로 끝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런데 향후에 추가적으로 기소가 돼서 또다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감옥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는 거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번에 아마 명단이 나올 거예요, 리스트가 나올 거예요라고 한번 흘렸다가 그걸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나한테 불리한 상황, 고슴도치가 되는 거죠. 언제든지 불리한 상황이 되면 그때 또 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좀 잘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해석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은 총체적인 진실이 과연 잘 밝혀질 수 있겠느냐. 통일교에서는 이미 꼬리 자르기 들어갔고 모든 증거 은폐할 거고 그리고 중요한 진술은 그럼 결국은 윤영호
전 본부장밖에 안 남는데 네. 이분이 입을 갖다가 닫기 시작하면 실제로 실질적 진실이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예상되는 대목인 거죠. 네. 내가 있긴 있는데 잘 요 알고만 있어. 그러니까 사실 칼집에서 빼지 않을 때 더 무서운 사실 법인데 그런 측면의 효과를 좀 생각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민주당 금품 입다든 윤영호 법조계 히든 카드를 숨긴 거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인즉슨 히든 카드가 있어야 숨겼다고 할 수 있는 건데 히든 카드가 그럼 진짜 있는 거야? 혹시 없는데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니야? 라는 얘기도 나와요. 왜? 국민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세간의 오해, 정교유착 입다든 키맨입니다. 어제 이 윤영호 전 본부장도 따로 얘기를 안 했죠. 그리고 변호인단도 어제 결심 공방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여기 볼까요? 최종 의견 진술에서 통일교에선 2022년 한반도 평화 서밋을 개최를 했고 이 모임은 특정 정파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세계의 인사가 참석을 한다. 공소 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어느 특정 정파에 집중한 게 아니라고 보이는데 세간의 오해 소지가 있어서 좀 당혹스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최수영 위원님, 히든 카드가 딱히 있는 게 그러니까 없는데 있는 척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2020년 한반도 평화 서밋 말한 그대로예요. 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을 놓고 보면요, 그때 펜스 부통령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났다 그래서 그게 이제 로비의 한 말하자면 근거로 제시됐잖아요.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만 만나나요? 아니에요. 민주당 쪽 인사들 위성락 지금 현 국가안보실장도 만났고 사진 찍었고 그다음에 네. 그 당시 이재명 캠프에 국제통상특보단장을 하고 있었던 김현종 단장도 만났어요. 그 펜스 부통령이. 그 말 그대로 지금 여야 공이 모두 집중적, 그러니까 이거는 전방위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보십시오. 저는 최후 진술의 이 대목을 주목해요. 네. 총재의 뜻에 따라 교단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고 이번 사건도 그 연장선상이지만 총재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적법하지 못했다. 이 얘기는 뭐냐? 한반도 서밋에 사람들을 연결시켜준 건 적법하잖아요. 적법하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뭘까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양쪽에 지금 근거를 다 남겨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단을 향해서는 날 네. 꼬리 자르기 하지 마라. 총재 지시 받은 거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최후 진술에 남겼고 네. 민주당을 향해서는 적법하지 못한 일, 재판부를 향해서 얘기한 거 한 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변호인단은 2022년 평화 서밋은 적법한 일이었어요. 적법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히든 카드가 맞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과 그 교단 모두에게 최후 진술과 변호인단의 그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히든 카드임을 저는 한 자락을 깔아놓고 간다. 저는 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지금 결국 히든 카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본인의 윤 전 본부장의 본인 얘기에 나와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윤 전 본부장은 죄가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변호인단은 세간에 좀 오해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닙니다라고 잠깐 덮고 있어요. 요거 임 변호사님. 요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카드를 있긴 있는데 안 꺼낼 생각인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변호인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일단 가장 적은 형량을 받게 하는 게 목표인 사람들입니다. 그쵸. 그렇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어 선택에 단어 선택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 발언이 어제 결국 최후 공판에서 나왔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징역 4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던가 업무상 횡령이 문제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징역 4년이 모두 다 선고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지만 네. 일단 실형이 나올 것은 좀 분명하지 않나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형량을 줄여야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지금 히든 카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일단 이번 재판을 가장 잘 마치는 게 중요한 사람들로서 발언을 조심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히려 양형에 좀
참작받기 위한 요소들을 듬뿍 언급해야 된 최후 진술 자리에 다른 죄도 있고 사실 그 의혹들이 정말 많은데 앞으로 저희가 다 밝힐게요라고 하기보다는 네. 지금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세간에 오해하는 것처럼 이분이 아주 많은 잘못을 한 건 아니에요라고 일단 조금 감싸안는 듯한 그런 정제된 발언이라고 보고 어차피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사 과정에서 다시 좀 공격력을 모아서 그때 공개할 건 공개하고 방어할 건 방어하자는 전략, 좀 분리하는 전략 취했다고 평가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말할 줄 알았는데 말을 안 했네, 입을 닫았네, 여기에만 지금 계속 포커싱을 좀 두고 있는데 말씀 중에 나왔죠. 징역 4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그럼 윤영호 전 본부장, 아니 그동안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4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생각보다 좀 많게 나왔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요 4년이라는 형량이 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4년 구형 자체는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보자면은 네.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구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비위가 문제가 되지만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잘못했죠. 잘못한 부분은 분명하지만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아하. 당시에 본인이 몸담고 있던 조직을 위해서 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논리를 세우고 있다면 물론 통일교 측에서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감안된다면 그리고 양형 기준을 참작해 보더라도 이렇게 불법적인 금품을 제공하고 이 구형이 4년이 된 건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선이다. 다만 최종 선고는 전 이보다 조금 낮아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2, 3년 정도가 내려질 수 있겠지만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